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인가, 그게 한 10년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인가 무슨 다큐멘터리 뭐를 봤는데,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섬인데, 어떤 걸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나오는 거냐면 다큐멘터리인데, 바다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 거예요. 모래 백사장에 이렇게 알을 낳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부화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부화를 해서 작은 거북이가 돼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화 중인 그냥 그런 알도 있고. 그런데 그 거북이가 느릿느릿 와서 알을 낳고 가면 공중에 새들에게는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잔치가. 그 알을 먹으려고, 그 알을 먹거나 아니면 그 알에서 부화한 그 새끼들을 먹으려고 공중에 뭐 갈매기, 독수리, 뭐 별의별 종류의 새들이 공중을 그냥 까맣게 이렇게 뒤덮듯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서는 또 거북이들이 그 백사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알을 낳고 가고, 그래서 알을 낳는 거북, 낳고 있는 거북, 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알, 아니면 부화가 되어 가지고 바닷가로 이제 아주 새끼 거북이들이 느릿느릿 바닷가로 이렇게 느릿느릿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막 클로즈업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 위에 있는 새들이 이 알들을 백발백중 다 먹는 거야, 다. 그리고 어떤 독수리나 뭐 이렇게 큰 종류의 새들 같은 경우는 그 알을 깨고 나온 그 작은 아주 느릿느릿 걸어서 바다로 들어가면 걔는 생존을 하는 건데, 바닷가로 막 들어가려는 그런 거북이를 막 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것들이. 예,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바다에 거의 다 달았어.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더 떼면 이제 바닷가 속으로 이제 파도가 확 데려가가지고 그 거북이를 이제 데려가는 그 찰나에도 그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새끼 거북이를 채가고. 예,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그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아, 왜 또 이런 걸 또 보여주냐, 막 이러면서 방송국,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뭐 자연의 뭐 한 과정이죠. 그렇죠? 또 조류들은, 새들도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또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자연의 이런 법칙 아니면 뭐 순환 뭐 이런 것 중에 한 가지일 텐데, 우리는 거북이 새끼들, 거북이 알 그거에만 또 집중을 해서 보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거북이 또 새끼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또 그게 앙증맞게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가는데 그걸 채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제 친구 중에 대학교 친구는 아니고, 그러니까는 대치동에서 일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친구가 된 강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사하고 진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니까 정말 얼마나 오래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거의 20년까지는 안 돼도 20년 다 되게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나와서 수지에 학원을 차렸을 때 와가지고 막 화분도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고 이러다가, 그로부터 제가 학원을 차린 지 2년인가 3년 후에 평촌에 교습소를 차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당연히 잘 됐죠. 당연히. 그런데 이 친구는 저하고 다르게, 저는 돈 잘 벌었을 때 차로 완전히 차를 사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뭐 인생 뭐 있냐 이러면서, 예, 차를 저는 100% 현금을 주고 막 사고 막 이랬는데, 이 친구는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운전을
이런 친구 있잖아요. 처음 할 때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나 운전이 똑같은, 운전이 절대 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무튼 제 친구가 그런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제 친구는 너무너무 똑똑한데 약간 운전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예, 서툴기도 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부류라서 차에 그렇게 뭐 차를, 멋진 차를, 뭐 돈 많이 벌었다고 멋진 차를 끌고 막 이러지도 않은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평촌에서 교습소를 해서 거의 그 교습소를 한 지 9년 만에 그 친구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 친구가 고향이 이제 지방인데, 그거 아시죠? 지방인데 도시인, 그러니까 지방인데 시골은 아닌 그런 집이거든요. 그런 집 출신이거든요. 그 제 친구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서부터 이제 서울에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친구.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도 2층 집을 지어가지고, 사진으로 보니까 엄청 너무너무 멋진 집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집. 그런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멋진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 친구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막 이랬잖아요. 제 친구 중에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아무튼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평촌집을, 가는, 완전히 정리는 아니고 전세로 돌리고 고향에 이제 집 지어 놓은 게 있어서 여기 가서 살기 전에 또 9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 시점이 이게 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미국도 한 바퀴 돌다 오고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와서 이제 집에서 한 7개월 정도를 놀았는데, 이제는 답답해가지고 이제 동네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아직 싱글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예, 뭐 애를 키웁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좀 삶이 무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사는 곳은 지방이긴 한데 엄청 번화한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서 제 1등의 다운타운 되는 곳에 정말 1등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집을 졌기 때문에, 예, 전원주택을 크게 이제 짓고 살고, 그 아파트는 이제 월세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월세로 이제 잡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아파트가 굉장히 큰 세대가 들어오는데 7월이 입주입니다. 7월이. 그래서 그걸 잡은 거예요. 월세로 이제 들어가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이들을 교습을 해보고 싶다. 이제 공부방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교습을 해보고 싶다. 근데 제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위주, 중고생, 뭐 중3서부터 고3까지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뭐 중고생, 뭐 이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 뭐 계약도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성미야, 야, 큰일 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미야는 아니죠. 저희는 항상 존댓말을 쓰거든요. 예,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살았어도. 아무튼, 선생님, 나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선생님이 이제 평촌의 아파트에 이제 살았는데, 평촌의 아파트는 다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이니까 밑에 1층에 게시판이 있고, 그러면 또 게시판에 또 이걸 올리려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돈 내고, 예, 도장 받아가지고 올리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안으로 이제 공부방을 차려서 이제 들어가면서
광고는 그렇게 여느 때처럼 그렇게 광고를 할 것이다. 아파트 게시판으로 광고를 할 것이다 라고 들어갔는데 웬걸, 이거는 완전 최신식 아파트잖아요. 게시판이 없는 거야. 게시판이. 게시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에 게시판이 있으면 밖에도 주차가 되고 지하에도 주차가 되고 이러니까 보통 밖에 이제 주차한 사람들도 뭐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또 1층으로 와서 타야 되니까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 와서 보면서 게시판을 보고 이런 게 생겼네 이러면서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이거는 모든 그 주차가 다 지하에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지하에서 그냥 자기 호수 누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시판이 없다는 거야, 아파트에. 와,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 남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문에다가 꽂는 수밖에 없다. 근데 약간 또 창문 쪽으로 꽂으면 이 경비원들이 다 이걸 갖다가 또 수거를 해 가니까 창문 쪽에다는 하지 말고 문 손잡이 꽂는 쪽 뭐 이런 쪽에 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아파트 안에다가 그거 공부방을 이제 차렸으니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게시판 하나만 믿었는데 그게 이제 안 돼 버리니까, 그러면서 남동생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동생은 이제 고향에 사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남동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동생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다가 언니하고 남동생하고 뭐 이렇게 의논을 해보다가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일 났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아니 그 주변에 학교에 가서 전단지를 뿌려라, 홍보물하고 같이. 그랬더니 이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 선생이 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 홍보물하고 같이 뿌려도 그게 부모님한테 가는 거는 거의 없대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단정을 짓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1000장 돌렸을 때 한 장이라도 가면 그게 어디야? 그럼 한 명 들어오는 거잖아. 절대 광고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단적으로 절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 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를 돌려라 그러면서 나도 한번 가서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7월 중에 정말 갈 거예요. 학원 문을 하루를 닫고 갈 거고, 그걸 또 학원 애들한테 이미 말을 해놨어. 내 친구가 지방 내려가서 공부방 차려가지고 이거 찌라시 한번 돌려줘야 돼. 내가 같이 내려가서 뭐 이렇게 말까지 해놨거든요. 아무튼 그 말을 하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든 광고를 다 이용을 해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옛날에 그 영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 거북이가 알을 낳는 족족, 그냥 위에서는 그 새들의 그 완전히 파티가 열리고,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 족족 그거를 물어가는 그 새들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저러다가는 거북이가 씨가 마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그 섬은 거북이 섬이에요. 그 섬의 이름이 무슨 거북이 섬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거북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북이가 알을 낳는 것마다 위에서 그렇게 새들이 알을 쪼고 먹고 이러면 이게 씨가 나만 할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속에서도 살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이 자라서 알을 낳으러 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그 섬은 거북이가 진짜 많은 섬으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고 거북이도 많고 그 거북이로 인해서 새들도 많고 또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섬은 아주 풍성한 그런 섬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지 말아라. 물론 이 전단지를 뿌렸을 때 정말 대부분의 경우는 그 면전에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엄청 뭐랄까 화도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걸 돌려야 하나. 예, 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겠지만, 그 속에서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가져가서 여기 한번 다녀볼까? 뭐 경력도 괜찮고, 뭐 학벌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 여기 서울에서 왔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명, 두 명 시작을 하면서 그 한 명, 두 명에 의해서 또 몇 명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 이거는 그냥 돈만 버리는 거야. 이거는 씨가 말라. 그냥 애들 다 버려버릴 거야. 애들은 보지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살아남아서 부모님 손에 아니면 학생 손에, 그래서 학생이 차근차근 다 읽어보고 그러는 게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을 하면서도 나도 이제 홍보를 빨리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 가을 이후로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막 작년 뭐 올해 막 겨울방학, 보통 겨울방학 전에 막 홍보물을 돌리고 하는데 작년 겨울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올 봄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월부터 막 메로나가 막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와, 안 되겠다. 나도 빨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해야겠다. 그 선생님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내 자신도 깨닫는, 그래서 빨리 나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좀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통 잘 되는 그 원장님들은 홍보를 확실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홍보물을 주식처럼 생각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내 돈이 막 어디로 가는 것 같고 막 그게 주가가 떨어지면 내 돈이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또 언젠가는 또 솟아올라서 또 큰 이익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저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절대로 여태까지 살면서 홍보물이 만약에 홍보를 한 30만 원어치 했어, 뭐 이런데 그게 30만 원이 없어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이번 달에 홍보했는데 한 두 달 후에 아이가 들어와. 그 홍보물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면 더 오래 있다가 애가 들어와. 그 홍보물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정말 홍보물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돈만 버린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걸 돌릴 때 저축을 한다. 남들은 그냥 은행에 저축을 한다면 나는 여기에 저축을 한다 라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엄청 자주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근 1년간 정말 너무너무 홍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이 드네요. 자기 반성. 6월 안에 반드시 홍보물을 돌리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무튼 제 친구의 또 제2의 고향에서의 제2의 또 뭐랄까 강사 인생의 시작이랄까, 그거를 시작하면서 제 친구에게 응원을 하며 또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